네, 빙하를 움직인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대선을 앞둔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7년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시죠.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4시간에 있었던 일들 그러면 나도 다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니 밝히고 싶으면 그냥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밝히라.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전형적인 정치 공방이잖아요. 네네. 근데 안보 문제만큼은 정치 공방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특히 다음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국민들도 그럴걸요. 이제 4년 차에 된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다음 정권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 정권에 기대하는 유력 후보들을 놓고 이분이 과연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짚어볼 것이고 안보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외교장관을 했던 송민순 이분이 회고록을 내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 책 제목이 보니까 빙하는 움직인다인데, 이 빙하가 뭘 뜻하는지 나 그거 모르겠어요. 예, 이분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빙하가 움직이면서 1912년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한국을 침몰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 대선 후보를 침몰시키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짚어보는 건데, 저는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대화 국면에서 진행했던 참여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의나 가치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치 국면, 그러니까 군사안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키고 논란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또 북한에 휘둘리는 모습 보인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 또 하나는요? 그 부분은 제가 딱 그 다음으로 또 짚을 부분이라서요. 네. 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세게 나오시네요. 세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현경배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밝히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은 빨리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 4시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는지 밝혀라. 2002년에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당시 박근혜 의원하고 백화원 초대소에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네네. 그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보면 박근혜 의원이 갔다 와서 여러 또 경로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마치 그동안 박근혜 의원이 그 당시에 밝혔던 거라든지 외부에 알려진 것 외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자, 김정일과 박근혜 두 사람 나눈 이야기를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수로 합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또. 무슨 수로 합니까? 네. 자, 당시 박근혜 의원이 갔다 와서 일정 부분, 아마 그런 건 국정원에 일정 부분은 보고를 합니다. 네네. 그러나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큰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듯이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박근혜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거야말로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중 정부하에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도 모르는 비선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라고 봐야죠. 그렇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독대를 했다니까요. 저는 진행자로서 또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조심스러울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밝히고 그 출처가 어딘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박근혜 의원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요로를 통해서 북으로부터 들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겠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른바 우리가 논리적 추론으로 봤을 때 남는 가능성,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남과 북이 굉장히 해빙 무드에서, 물론 국민의 정부입니다만은 6.15 남북 정상 이후에 보면 남북한 간에 그 당시 일반 하트라인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박근혜 의원을 만나서 4시간 동안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으니 당신들 참고하시오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박지원 의원께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이렇게 정도 으름장을 넣을 정도면은 무언가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하는 거겠죠. 뭐가 예를 들어서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밝혔던 부분이라든지 이미 그 당시 2002년에 박근혜 의원이 다녀와서 공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그거 말고 뭐가 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이 느끼기에 그렇죠. 느끼기에. 들으면 마치 큰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빨리 밝히시고 그 출처가 어딘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얘기 다 하셨습니까? 아니, 이만큼 명쾌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으려고요. 예. 아니, 저 혼자 다 하면 43시간 다 될까 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께서는 발언 내용을 네. 진짜 있는 그대로 속심에 밝히면 될 것이고 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네. 돌아가서 네. 이때 당시에 진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위를 밝히는 건 저는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침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 법이 공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대통령 기록물이 한 750만여 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사안이라면 얼마든지 여야 합의하에 국민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록물 열람을 하면은 거의 진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다시 안보 부분입니다. 야당이 여기에 오케이 안 하죠. 해골록 보자고 하는 거에 누가 여기서 그렇게 오케이 되면 하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 이걸 끌고 대선 국면을 가는 건데 정치 공방으로 가죠. 네, 오케이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국민이 이걸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 사항이에요? 네, 그리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돌아가. 네. 예. 한 가지 이 안보로 부분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진위 공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NLL만큼은 북방 한계선을 말합니다. NLL을 철동까지 방비했다. 지금은 엉망이지만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아까 2006년 1차 핵실험도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1999년이나 2002년이나 이런 연평해전이 1, 2차가 국민의 정부 때도 벌어졌지만 바로 이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가볍게 넘어 그 외에도 이건 큰 사안입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예, 넘어와가지고 경고 사격했다고 조영기 국방장관이 사임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보다는 안보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이고 향후에 군사 안보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렇다. 이런 비전 제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참여정부처럼 안보해라. 이렇게 문재인 아니 저는 잠깐만 그거는 이른바 격까지 치고 연막 치고 물 타는 그 말에 저는 그 일일이 보면 그 말을 갖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평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간단해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있는 점지만 밝히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아 사실관계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뭐가 나와요?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 왜 갔다가 뭐 김만복, 이재정 거기다 뭐 김경수 의원 네. 뭐 예전에 뭐 비서 대변인. 네. 이 사람 저 사람 옆에서 변주 굴릴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면 돼요. 저 말이 답답해요. 사실관계는 나올 만큼 나왔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정확히 해줘야죠. 아니 근데 그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으나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까. 제가 만나본 진보와 보수 모두를 떠나서 거의 80~90%의 국민들이 지금 갑갑해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 전 대표는 입을 안 냐? 오죽하면 제가 아까 준엄하게 말씀드렸던 박지원 의원조차도 그다음에 국민의당 의원들조차도 왜 보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애둘러가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현 의원 말씀하셨던 기록물 열람 있죠. 예. 그게 원래 보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요. 네, 3분의 2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당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내일 정보위 증인책 때도 야당이 반대하고 네, 있어요. 그거 부결됐어요. 못 들어오게. 부결됐습니다. 못 나오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방법? 빨리 시간 없습니다. 궁금하죠? 네. 뭐냐니까
문재인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의 명예를 갖다 출판물에서 심각하게 훼손한 바로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하면 됩니다. 아, 문재인 측에서요. 문재인 측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왜 허위사실이잖아 다 자기들이 네. 봤어요. 고발 그것도 사자 그러면 돌아가시- 검찰이 제대로 하면서 조사할 수 뭐 있다. 하면 바로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순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다음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아, 미치겠네.